지금 이 시간은 제가 때를 썼어요. 환경이 리더인데 물어보니까 리더들한테 과거에 한번 했거든요. 웰니스 랩이 나오기 전에 한번 했는데 웰니스 랩을 하고 싶은데 누구 거를 듣고 싶냐 했더니 환경이 리더님 거를 다시 듣고 싶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리더님이 계속해서 뭐가 해라 펌프질을 하시느라고 계속 이걸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는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웰니스 랩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해봤는데 이게 너한테 되게 시사점을 주는 데이터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그냥 이러네? 이렇게 해석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해석하면 이준호 리더님이 얘기하셨던 어떻게 보면 초격차에 그런 키를 갖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리더님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리더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아메이에서 마이 웰니스 랩이 나온 이유는 이 노화 속도를 줄여서 우리가 건강한 저속노화의 삶을 좀 실현해보자라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 나의 이 노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툴로 이 마이 웰니스 랩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머지돼서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될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트래킹 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먹으면 한 살씩 나이가 들어가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나이가 들더라.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10살 넘게도 차이가 나더라라는 게 이제 이 웰니스 랩을 이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거를 이제 해봤어요. 이거 혹시 마이 웰니스 랩을 해보신 분 한번 얘기해볼까요? 해보신 분 계시고 안 해보신 분 계시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인 것 같고,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걸 뜯어보는 어떤 것들에서 인사이트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막 시작되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지금 데이터들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기서 이제 한 반 정도 지금 하셨는데, 반 정도 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이제 저도 피 검사한 게 없어서 작년에 검사한 걸 가지고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지금 시점이 아니어도 내가 그때 받은 데이터로 가속 노화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고 그 회차가 거듭이 되면 이렇게 올해 어떻고 내년에 어떻고 이게 이제 쭉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이 나오는 거죠. 나의 추세선. 이게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N차회를 해보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데이터로 0.78배속이 나온 데이터로 똑같은 데이터로 한 번을 더 해봤거든요. 인바디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했더니, 다른 날짜 걸로 했더니 속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의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노화 속도는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 회차 해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가장 최신의 거가 뭐 2년 전 거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올해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내과 가서 피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그 추세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올해 7월, 8, 9 이렇게 하면서 갱년기 증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게 내장 지방이 막 불어나고 막 그런 딱 그 상태에 제가 있었어서, 요거 내 몸이 보내는 사인을 내가 좀 캐치할 수 있었으면은 조금 더 여기를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내 몸이 보내는 사인들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이렇게 왔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 9월 제가 10월 달까지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았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10월 달에 한 거 결과는 정말 제가 해보면 한 1점 몇 넘어갈 정도로 되게 이제 확 안 좋아져요. 1년 사이로 1년 안에도 이게 사람의 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한 그 갱년기에 그 기로에 서 있었던 거여서 그게 이제 이런 사인들을 미리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이제 이거 분석을 하면 요 결과지가 레포트가 30몇 장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을 이제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 이제 분석하신 리더님들 특히 이제 아토피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 너무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고 여기 이제 제가 몸의 나이는 36세인데 예를 들면 이 나이가 40세인 분도 있고 20세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현재 어떤 지표를 갖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모아서 분석하신 분들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 혹시 괜찮으시면 보내주시면 저도 좀 공부해보고 공부해보면서 제가 또 이제 요건 또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검사를 했었을 때 너무 신기하게 여기 이제 노화 속도 이 0.78이 왜 나왔냐 거기 영향을 준 항목이 이제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체지방률 높다. 그리고 뭐 여기 삶의 질 이건 문진이니까 제가 문진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다 막 안 하고 안 잔다 뭐 안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수면 시간 제가 이제 제일 고민은 수면 시간이었거든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리고 이 혈색소가 나온 거예요. 혈색소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환경이니까 맞죠?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혈색소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혈색소가 12mg인가부터가 정상인데 제가 11.8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정상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냥 이게 약간 안 좋다. 여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건강검진을 해봤을 때 다음에 제가 건강검진을 해봤을 때에는 제가 이제 정상 수치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생리를 하거나 이러면 피를 많이 내보내니까 그럴 때 약간 혈색소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색소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빈혈이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빈혈이 생겨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어지러워. 맞아. 속이 메스껍고 속이 안 좋은 산소가 되게 공급이 안 되죠. 잘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산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산화가 더 잘 되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제 뭐 생리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가 혈색소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낮아서 병원 검진에서도 별다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문진으로 물어봤을 때도 야 생리하고 나시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인체 생리 네트워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리 네트워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데가 내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총평이 이제 주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과 주의가 필요한 게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이거 좀 불편한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매칭돼서 나온 거예요. 근육, 체지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과 지구력 향상, 수면 건강 이게 이제 세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 수면이 조금 불안정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이제 이랬는데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한 불이 들어와서 제가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운동 수행 능력? 나 수행 능력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구력. 그래서 이제 문진했거든요. 여기 이제 웰니스랩에 그 상담 신청해가지고 문진을 하면 여기 빨간불 들어온 데를 되게 이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운동 수행 능력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상하다.
체력장 1등급 나왔는데 이상하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쭉 확대해보면 혈색소가 떨어지면 이게 아까 영양분이나 이런 거 잘 전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점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요 확대해 보시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대해 보니까 레포트를 확대해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잡은 인사이트였어요. 아 나는 이게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서 빈혈이 생기면 어지러워요 정도였지. 아 어지러우니까 이제 빈혈을 해결해야지라는데 이 빈혈이 있다는 건 사실은 영양소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수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아요. 수면은 사실 피 검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진으로 나오는 건데 수면이랑 이것도 연결이 돼 있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주의나 관리나 관심이 필요한 요런 것들이 요렇게 영양소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운동 수행 능력, 지구력 향상, 옥타코사놀이 중요하다고 나와요. 저는 저희 이제 강의장에서 F-옥타코사놀을 설명 들으면서 수험생 비타민이라고만 얘기 들었지. 그래서 수험생 공부하는 애들한테 먹이라고 했지 내가 먹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저희 이제 분당에서 뉴트리 할 때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수면 건강에 필요한 L-테아닌 이거 고요하게 테아닌 샷인가? 그거 되게 단종됐잖아요. 그래서 리더님 중에 어떤 분이 그걸 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테아닌 샷 없어졌는데 대신해서 뭘 먹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뭘 먹어야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F-옥타코사놀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F-옥타코사놀을 먹으면 너무 각성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막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 다른 리더님이. 근데 선생님이 이게 침착해지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힘이 없어서 이게 방방 뜬다는 거예요. ADHD 애들한테 우리가 칼레띠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먹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그걸 침착하게 이렇게 잡고 늘어질 그 힘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 미네랄을 추가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잠자는데도 F-옥타코사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빨간 거를 요 밑에는 이제 원래 먹고 있는 거였고 요거를 이제 제가 먹은 거예요. 미강주정 추출물, 구슬립 밸런스하고 그리고 F-옥타코사놀.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요거 위에 거 2개 제가 먹을 건데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거에 좀 더 추가로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까 헤모글로빈이 그러니까 철분도 함께 먹어볼 것 같다. 본인 같으면. 그래서 제가 철분하고 그 3개를 이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결과를 제가 얻었어요. 여기 이제 제 인바디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2025년 7월 달부터 8, 9, 9, 9, 9, 9, 9, 9 이렇게 내장 지방이 계속 이제 올라갔잖아요. 내장 지방이 계속 올라가고 잠을 잘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막 몸에 열도 나고 아 이게 갱년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갱년기니까 이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2022년도 정도에는 제가 보통 이제 7에서 6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니까 확실히 이게 체지방이 엄청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잠을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될 웰니스랩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게 된 어떤 인사이트가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그 경험치가 우리한테 다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 안 돌아갔어요. 사실 뭘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사실은 없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이 줄어드는 근육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데
이 줄어드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고민이었고 그게 그래서 저의 관심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것에서 이게 과거의 데이터면 이게 엊그저께 12월 4일 날 이제 줄었어. 근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영양제나 뭐 W 디톡스 타고 막 하잖아요. 근데 F-옥타코사놀과 굿슬립 밸런스로 수면의 패턴을 찾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게 될 줄 제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인데 이제까지는 제가 이렇게 건강했었을 때는 그냥 영양만 추가되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니까 제가 그 방향으로만 가다가 근본적으로 잠을 다시 잘 잘 수 있고 뭔가 내가 내 패턴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했었을 때 F-옥타코사놀이 작용할 거란 생각을 제가 못한 거죠. F-옥타코사놀과 그 굿슬립 밸런스와 그리고 철분을 먹으면서 제가 단백질량을 이제 스쿱을 이제 좀 더 늘려서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줄어들었고 저게 이제 지금 이제 72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이 방법을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내장 지방이 94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또 10단계로 막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걸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낮추지? 이거가 고민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80, 83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또 7단계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다. 이게 이제 갱년기에 어떤 수면이 흔들리고 그 간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지 못하는 어떤 세대의 사람에게는 어쩌면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40대 제가 이제 40대 4살이었고 지금이 이제 48살이니까 요 연령대에 예를 들면 노화 상태나 자신의 몸 상태가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한번 적용해보고 그거에 적용된 결과가 어떤지를 또 나누고 나의 웰니스 랩과 나의 이런 인바디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걸 준비를 해본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난 근육을 어떻게 늘리지라는 거에서 상체 근육이 거의 없어요. 전 하체가 근육이 되게 많아서 하체 근육은 금방 느는데 상체가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거 데이터를 계속 보고 계속 트래킹을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상체 근육이 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인정. 상체 근육이 잘 안 는다. 그래서 그러면 상체 근육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그걸 하거든요. 25센트 라이드를 타거든요. 25센트 라이드를 그 바디키 15분 하는 거 인터벌을 해요. 인터벌이 저희 왜 그거 하냐 이 운동하기 싫어해서 제가 그거 하면 딱 15분만 해야지라는 걸로 저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인터벌을 하면 중간에 이제 피치를 올려서 타야 되는 구간이 있고 천천히 달리는 구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제가 이제 상체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는 유튜브도 막 이거 저거 찾아보고 막 아령도 들어보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손으로 하는 것들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핸들 잡고 그 푸시업을 한 3분 정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5분 동안에 그렇게 운동하기가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인터벌을 다리 근육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벌을 하시면서 그 약간 휴식 회복기 있잖아요. 회복기에 그 기어를 7단이나 8단으로 올려서 서서 타보시면 앉아서 타는 거랑 다른 근육이 쓰이거든요. 이게 뒷근육이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다리 근육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리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상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 경험치를 한번 믿어보시고 이게 푸시업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푸시업 계속 하시면 이게 팔 전완근이라 있는데 힘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몇 년을 거쳐서 제가 아령도 들어보고 하다 말아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찾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꿀팁인 건 그것도 25센트 라이드를 하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돼. 스트레칭. 그래서 이런 거 집에 그 수건이다 수건. 다리는 돌리면서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앉아서 돌리면서 요거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아시죠?
이거 여기 날개근 여기 요거 더블 T자 만들면 요거 목 그것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처음에 이분을 타는 거예요.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요거 하면서 쉬지 않고 상체를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상체 근육이 늘더라라는 걸 이제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요거가 두 번째 장 우리가 인바디가 되게 좋은 거여서 우리 거 인바디가 되게 좋은 거여서 두 번째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데이터들 중에서 저는 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전신 위상각이라는 데이터래요. 이게 근데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뭔지 숫자요? 이거 숫자가 뭔지 이 위에 거는 위에 거만 요거만 세코 그래서 그게 뭐 플러스로 될수록 좋고 맞아요. 위에 있는 건 지방에서 맞아요. 너무 이렇게 네. 나이 연령 네, 맞아요. 저는 이건 잘 모르고요. 요게 의미하는 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세포에다가 전류, 미세 전류를 이렇게 쐈을 때 세포가 반응하는 저항도래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팽팽한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점대면 그냥 보통보다 조금 낮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점대 후반이나 뭐 6점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진짜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보냐면 이게 낮으면 근육이 자꾸 분해돼 버리는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거의 요소를 또 설명을 들었어요. 얘는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되니까 1번이 잠이래요. 1번이 잠이고 2번이 물과 프로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 4개래요. 그래서 요거를 높이는 거에 대한 그 내 기준도 4개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는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뭐 4.9도 됐다가 5.1도 됐다가 왔다 갔다 잘 바뀌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저희 팀의 이제 정현정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6점대 가까이 돼요.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엄청 건강하게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높을수록 좋고 왜 높을수록 좋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데이터도 이제 해석해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까지 모르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이런 지식들이 공유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꼼꼼히 보면서 이 데이터들이 좀 공유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처음 검사했었을 때 저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하고 이게 포스트바이오티스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3번을 처방받아서 먹고 두 번째 이제 했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은 늘어났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많이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번 처방을 받고 제가 1번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또 1번이 나왔어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본인들이 연구실에서 이제 본 것만큼의 폭발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을 버는 길은 이 상황을 확인하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좀 잘 빨리 하는 게 훨씬 남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1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제가 뭘 해보면 좋냐라고 말씀드렸던 식이섬유 같은 걸 좀 많이 먹으면서 장내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더 좋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이제 장내 미생물 수치잖아요. 조금씩 더 좋아져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아까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늘고 그냥 지표적으로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유익균이 좀 줄었고 여기 보면 좀 전체적으로 약간 미생물 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표는 좋아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혹시 끼워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세 번째니까 뭔가 좋게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위로 그려주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지표, 선지표라고 했잖아요. 갱년기가 시작되고 있어서 아마 리더님 아마 갱년기가 시작되고 계시는 거를 선행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보시면 여기 콜레스테롤 체지방 여기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냥 결과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넘기면 사실은 그냥 나한테 아무런 인사이트를 주질 않는데 이거를 뜯어보고 이걸 누군가랑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역할을 위영실 리더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 데이터들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들을 조금 함께 분석해달라. 제가 갱년기 증상이 심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소플라본이 SE 컬러 잘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진 사람 갱년기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분자들이 장 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인해서 잘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1번이 다시 처방되어 나온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그때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하고 막 이게 진짜 내가 뭐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비반응자가 반응자가 될 수 있게 1월달에 SE 컬을 포함한 어떤 프로틴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 이후의 것들도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이미 만들었고 바디키그레인이 이사 보고 알았어요. 바디키그레인이 HM가마 공동 연구해가지고 특허 미생물 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엔자임 바이옴 얘기 잘못 쓰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바디키그레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처럼 이런 파이토바이옴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자들을 더 반응을 잘 하게 하는 고반응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미생물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지금 연결하면서 이쪽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제품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이제 주는 시사점들을 가지고 이제 더 정교한 제품들로 이제 나오게 될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AI 미네랄바라는 걸로 체내 미생물과 질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면 지금은 이제 미생물이 어떻게 돼 있고 포스트바이오티스가 얼마큼 만들어져 이 정도를 내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질병과의 상관관계까지 밝혀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의사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해리스 펄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메이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마트고 저는 이제 아메이를 방문 판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마트 주인이었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아메이가 잘 준비해준 덕에 제가 병원장이 된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이 툴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초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의 이면에는 이제 이걸 얼마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네르바라는 하버드 대학교하고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붙여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건강 질병을 맞춤 처방하는 영역까지 이제 아메이는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정보들을 좀 내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힘을 합쳐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글로벌 아메이는 파이토, 케미컬,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노화 억제 이거를 키워드로 지금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마이 웰리스랩, 그리고 25% 라이드, 뭐 인바디 이런 데이터들을 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 정점에서 이제 딱 하나로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이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를 조금 역량을 키워가는 거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이 웰리스 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해석하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점점 맞춤 관리의 영역으로 아메이는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발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아메이 사업의 대전환의 시기가 이제 올 거다. 그 타이밍은 지금 혈액 검사 붙었고 분변 검사도 붙었고 이제 AI 미네르바가 완성되는 어떤 시점에서 효과적인 성장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도 나의 역량을 조금 맞춰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